35회 출제 경향을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전기 안전 기술사 부분에서는 그게 범위적으로 보면은 전기 쪽 파트 부분하고 안전 쪽 파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안전 쪽 볼 수 있고 대략적으로 비율이 7대3에서 8대2 정도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한 가지가 안전 쪽에서 출제가 상당히 적게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문제 정도? 법규 빼고 안전 쪽 파트에서 2문제 정도, 안전 이론적인 파트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 좀 특이성을 가진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출제 빈도가 전기 쪽 파트에 좀 편향되어 있는 회차였고요. 중에서 우리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번 시험도 공부를 오랫동안 하셔서 시험 많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 전기 안전 기술사는 크게 10가지 파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 계산 쪽하고 전력 품질 쪽, 전기 수변전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고, 전기 안전 쪽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2문제, 법규 빼고 2문제 출제돼서 64.4% 정도 나오고요. 수변전 설비 쪽하고 기초 파트는 원체 범위가 넓고 다양한 수변전 설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항상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여기 많이 좀 비중을 주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안전 쪽 파트지만 수변전 설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그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수변전 설비 쪽하고 기초 부분이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번 회차에도 10문제 나와서 32.26% 정도가 나왔고요. 다음에 보호개전 좀 가끔씩 나오고, 고장 계산이 은근히 좀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장 계산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고장 계산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단락, 지락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라서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고장 계산 전력 품질 1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른 회차에 비해서 좀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특이하게 감전보호 쪽에 법규로 빠져서 그런데 이쪽도 좀 전기 안전 쪽 파트에서는 순수하게 감전에 대한 내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안전전압이라든지 통전전류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전에 대한 보호 쪽 부분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법규 쪽으로 분류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방제 쪽도 특이하게 조금 적게 나온 파트입니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 그 다음에 부식, 정전기, 그 다음에 방폭,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한 문제 정전기 부분 하나가 나왔던 부분에서 좀 전기 안전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좀 적게 나온 부분이고요. 감리는 보통때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나오면은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안 나오면은 이제 안 나오는 쪽 파트인데, 이번에는 이제 2문제가 나왔고, 1교시에 조금 집중해서 나오면서 조금 1교시 문제 선택에 좀 제약이 되는 좀 회차였어요. 그래서 1교시 문제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1교시에서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10문제를 선택할 수 없는 이런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1교시 보시고 좀 실망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문제 정도는 풀고 2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써야지만 합격권에 가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6문제 정도밖에 선택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차보다 좀 특이하게 법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또 법규 내용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출제가 됐어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KC 부분인데, KC 같은 경우는 적게 나오면은 2문제에서 많게 나오면은 6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교재에서도 KC에 반영을 많이 하고,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드리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KC 부분에서 건축 구조체 접지, 발변소
폐소 관련된 문제, 과보 보호장치 생략 관련된 문제, 연계기준, 보호장치, 저압전기 설비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KC에 나왔던 회차였고요. 그 다음에 KCG라고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해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좀 KC 때문에 나오면은 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왜 KC가 나오게 되는 스토리 부분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쓰시기가 용이치 않으셨을 거고요. 다음에 KSC 부분도 통상적으로 여기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세 문제 정도가 나와서 조금 난이했을 거고요. 여기 중에서도 또 1교시 문제에서 배치가 되면서 배수펌프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한시, 순시, 정정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 때문에 1교시의 선택이 상당히 어려웠던 회차였을 겁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 조직 관련된 내용, 위험성 평가, 정정 작업, 그다음에 감전보호 체계하고 누전 차단기. 감전보호 체계도 뭐 KSCIC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공부 오래 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거의 매 회차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간과하지 않고 좀 준비하셨던 분은 괜찮은데, 여기도 법규 관련된 내용이라서 4가지 문제였죠. 4개를 물어봐서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 하고, 안전관리 조직도 조직 담당자에 대한 업무 의무 사항들을 이제 업무 내용들을 쭉 적어야 되는 내용이라서 좀 용이치 않았던 부분이고, 조금 법규 내용이 많이 나오면서 KSC나 KCG라든지 그런 평형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회차였습니다. 그래서 좀 용이치 않으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반전 기초 부분에서도 트래킹하고 트링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이거 수업 출제 한 번도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꼭 언젠가 나올 거라고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번 회차에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뭐 콘덴서, VPP 이런 문제도 1교시 때 나오면서 상당히 좀 선택하시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나머지 피레기, 매회 나온다는 피레기 부분, 다음에 퓨즈, 매회 나오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퓨즈 부분, 특이하게 콘덴서 부분에 2문제가 나왔는데, 콘덴서 자체에 대한 문제하고 콘덴서의 부속 장치들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뭐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UPS 부분도 그렇고, 좀 어려운 구의 GIS 부분 방전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셨을 거고, 플레밍의 법칙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기초 부분에서 자체를 다루지는 않으셨을 거고, 이거 할 때 뒤에 가서 고장 계산에서 기어 전류원 할 때도 말씀드렸고, 전동기 자기 여자 현상 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그 직류의 뭐 홀시티에 대한 동작 할 때도 말씀드렸고,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BMS 법칙. 그런 것들이 다뤘었던 내용이고, 이런 전기자동차 BMS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료도 없고, 이런 문제는 뭐 이제 풀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었고요. 다음에 감리 관련된 문제 2문제 나왔고, 다음에 보호개전, 고장, 그다음에 전력 품질 쪽 관련해서 이렇게 한 문제씩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쪽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고, 특이하게 안전 이론의 균제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 좀 뭐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그렇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135회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은 전 회차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저희가 31문제 중에서 이제 22문제를 풀어야지 되는데,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만큼 되는지가 관건인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 봤더니, 뭐 전 회차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어려운 정도가 어떤 특정 교시에 몰려져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거고, 한 19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어서, 좀 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상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조건은 다 동일한 조건입니다. 뭐 다 시험 보시는 분들 전기안전은 매 회차 한 150분 정도 시험을 보시는데 좀 느끼시는 체감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셨을 거예요. 좀 상이고 한 3회차 이전부터 시작해서 한 문제에 덩어리로 내는 문제가 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퓨즈처럼 이렇게 퓨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뭐 나오면 좋은데 뭐 퓨즈처럼 그 차단 한류형과 비한류형 비교하라든지 다른 차단 장치하고 특성을 비교하라든지 뭐 세부적으로 묻는 한 문제에 세 문제에서 네 문제를 이제 묻는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향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지 되고요. 다음에 이제 어느 쪽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돼서 보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요 회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쪽이 이제 흐름이 되게 좀 있어서 이제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다가 또 적게 나올 때는 또 다른 부분에서 좀 이런 많이 나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도 다른 회차에서 보시면서 요런 양식으로 매 회차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 요 자료가 우리 그 존시아 전기 소방 학원의 밴드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이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 비율에 맞게 수업 내용들도 배치를 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뭐 나올 만한 문제들 좀 이런 것들 트래킹, 트링 뭐 이런 것들도 뭐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열화 현상 중에서 좀 강조해 드렸던 내용이고 이게 타 종목의 그 기술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안전에서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번 회차 시험은 좀 어려웠고요. 그 중에서 이제 1교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1교시 내용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OT 때 다음 주 일요일 날 OT를 진행하는데 OT 때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안전기술사의 출제 범위는 10가지 부분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분류하고 있고 큰 대분류로 나오면은 전기 쪽 내용하고 안전 쪽 내용하고 이게 크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좀 깨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감리 쪽 좀 해서 크게 3가지로 대분류를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묶어. 그다음에 중분류로 해서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어떤 수반전 장치라든지 어떤 열화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분류가 돼 있고 다음에 그 출제 범위에 대한 내용이 맨 밑에 보면은 그 법규 내용, 이제 법규 내용이 10가지 전기 안전기술사에서 출제를 한다는 법규 내용이 총 10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가지고 마지막에 기타 사항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까지 넣으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법규 관련된 내용들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찾아보실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뭐 각 회차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이 내용이 몇 회차 언제 출제가 됐는지, 다음에 요 관련 그 법령이 어디 쪽의 법령인지 이런 것들을 다 문제마다 다 넣어놨습니다. 문제마다 다 넣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이 관련된 내용들이 몇 회차에 한번 나왔는지 아니면은 이제 관련 법령이 어디에서 참고해서 이제 정리가 돼서 모범 답안으로 이걸 쓰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좀 찾아보시면은 이제 수월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교시 쪽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1교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기존에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실 거고 그다음에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이제 선택해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계 점수가
60점이 넘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고 자격증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10문제를 선택해서 내가 푸셔야 되고 순서대로 푸실 필요는 없으신데 이제 뭐 자기가 편하신 대로 이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부분이 우리 기본서에서 나와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잘 아는 문제 위주로 푸는 거죠. 뭐 플레밍의 왼손 법칙 이런 것들, 플레밍의 법칙하고 피레기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 가상 변조소, 콘덴서, 한시 순시, 그다음에 트래킹 이런 것들을 푸셔야 되고, 그다음에 등전이 본딩 여러 진단.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볼 게 없어지면 안 되죠. 어쨌든 10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아시고 기본서에서 많이 다루셨던 내용들을 우선 푸셔야 되는데 6문제 정도밖에 안 되면은 1차적으로 조금 곤란하시는 거죠. 곤란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딱 보셔서 용이치 않은 회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우선 선택해서 푸시고, 그 다음에 들어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쓰실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정리를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보시면 감리 쪽 문제는 특정한 범위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고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 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택해서 쓰셔야 되고, 뭐 등전이 본딩에서 요 KCG 코드가 있다 보면 그 코드가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KC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쭉 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 용을치 않은 거는 넘기시고, 다음에 균제도 같은 경우는 조명 파트 부분인데 전기 안전에서는 조명 설비하고 그다음에 동력 설비의 부분이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던 분이라든지 다른 종목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내용을 아시는데 안전만 이제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게 범위에 들어간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선택 못 하시면 넘기시고, 그다음에 누설 전류 부분하고 피레기 부분도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가상 변조소 이런 것들도 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문제. 그래도 8문제네. 어쨌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안전하고 응용하고 안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풀 거고, 그 전에 저는 KCG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알아요. 이런 내용들도 풀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배수펌프도 제가 하수처리장 일을 할 때 몇 년, 5년인가 6년 전에 요 하수처리장의 침수 때문에 그 펌프하고 컨트롤 판넬 부분을 다 지상으로 올리라는 그 법규 내용이 변경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KSC에 대해서 이게 24년에 마지막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저는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분들이 용이치는 않으셨을 거고, 요 피레기 누설 전류 관련된 내용은 숫자를 다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 혹시나 엮어서 쓰셨으면 다 틀리셨을 거예요. 이 내용들 숫자를 정확하게 아시지 않으면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좀 쓰시고, 뭐 가상 변조소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론적인 좀 내용들 설명이라서 한 번쯤 전반적인 전기 내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푸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 내용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 8문제 정도는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있고, 플러스 2문제 정도는 대략적으로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서 쓰면은 한 60점 정도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좀 용이치 않은 회차였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푸셨을 때 뭐 제일 쉬운 문제, 뭐 피렉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네들을 1번 문제로 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얘가 2번 문제로 풀고 3번 문제, 4번 문제 하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선택해서 쭉 온지 순서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순서도 정리를 하시고 어떤 문제를 몇 개를 어떻게 풀었는지라고, 내가 알고 풀었는지 내용들을 알고 풀었으면은 어디 있죠? 1번 문제. 네. 뭐 얘네들 아니까 아는 문제 동그라미 치고, 어느 정도 뭐 좀 썼다 그러면은 세모 내용으로 치고, 그 중에서 이제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 수업 시간에 들었던 자료 책에 있는 내용들의 항목들을 다 쓰셨으면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항목독에 누락이 돼서 5가지 있는 내용인데 내가 3가지만 썼다. 그러면은 뭐 콘덴서 부분이죠. 콘덴서 부분에서 병력 콘덴서, 직렬 콘덴서, 병력 콘덴서 장점과 단점 뭐 이런 내용들에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만 썼다면 2가지가 누락이 됐으니까 여기는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본서 내용에서 수업 시간에 있는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더 추가적으로 적었고 이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돼서 점수가 어느 정도 예상 점수가 확산이 되는 거죠. 이거를 복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점수가 나오면은 점수를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엑셀 파일로 취합을 합니다. 그리고 합격자 점수하고 비교를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내 점수하고 합격자 점수하고 이런 저걸 정리해서 드려요. 정리해서 드리면은 내 예상 점수하고 이 점수가 맞는지, 다른 부분은 뭐 다른 분 같은 경우는 8점 맞는데 나는 뭐 4.3점 나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지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발표 결과 나오고 그 점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드려요. 이런 것들도 제가 평가를 계속 이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계속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결과를 해서 성취를 하려고 그러면은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내가 방향을 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좀 더 빠르게 다른 분들은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고 정리해드리고 방향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1교시 문제가 선택이 되고 이제 푸셨을 겁니다. 푸셨으면은 이제 1교시를 처음부터 풀어 나가실 거고요. 나가시는 내용들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풀이하는 양식은 비슷합니다. 제가 뭐 밴드에 오랫동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들 이제 동일하고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자료로 드리고 있고 파일은 그 밴드에서 전체 그 굿시드 밴드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게 이제 타 종목까지 다 같이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고 첫 번째 감리 업무 중에 전기공사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시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5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리에 대한 내용이고 감리 업무에 관련된. 그래서 업무 쪽 내용은 조금 그나마 감리 쪽에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리 쪽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루지는 않았고요. 감리 관련된 법령 5가지를 자료로 드려서 최신 파일로 해서 드렸고, 그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내용이고, 감리 업무 같은 경우는 감리 쪽 중에서 좀 난이도가 높지 않은 파트 부분이고요. 어떤 디테일한 숫자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어려워요. 근데 업무 쪽은 그나마 용이합니다. 그래서 업무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 이게 감리는 보시면은 뒷장에 이 두 번 문제, 그 발주처를 대신해서 공사를 총괄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가능성부터 뭐 모든 것들을 다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 업무 내용 중에서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항목에 대한 사항을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자료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감리 쪽은 감리 관련된 법규사항 이라고 말씀드렸고, 법규사항은 이제 개정이 되면서 개정된 법규가 우선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예측 부분 가능한데, 예측해서 내용들을 좀 자료로 이제 수업 시간에 드리면서 이제 좀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감리법은 개정이 안 되는데 랜덤적으로 출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느 파트에서 뭐가 나올지가 모릅니다. 감리 문제는. 모든 기술사 종목의 감리 파트는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에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감리 내용들은 선택해서 보시든가 아니면은 좀 파트만
좀 개정된 법규를 보시든가 해야 되는데 개정되지 않은 예전 법규를 랜덤적으로 돌아가면서 나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안전관리 계획서에 포함된 5가지 항목, 이게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딱 5가지만 뒤에서도 10가지 쓰시오, 이거 5가지 쓰시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 전기안전기술사는 5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5가지만 쓰라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예전에 120회 때 뭐 시험 볼 때도 MSDS에 대해서 10가지 쓰라고 했는데 그때 항목이 16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꼭 그 항목이 5개만 딱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너무 혼역하지는 마시고, 근데 기술사 시험의 평가는 항목이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가지 항목이면 5가지 항목은 무조건 있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점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요하고 소견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얘는 딱 답이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방향성하고 선택성 뭐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 개요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나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는 그 안전관리 계획서 내용인데, 이 계획서 내용 부분이 공사감리 쪽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기타 감리 쪽에 세부적인 항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찾아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가지 감리 쪽 업무에서 건설 쪽 감리 업무까지 다 뒤져봐도 여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를 해야 한다는 항목만 있습니다. 항목만 있고, 그 항목 내용에서 뭐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 수행 지침 별표에 있는 서식에 공사 시행 단계별 관련 업무에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되게 조금 정말 이 법규 내용의 부록에 있는 한 파트만 이렇게 좀 낸 부분에서 좀 공략하기가 좀 용이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안전관리 쪽에 안전관리 조직 편성에 대한 편성 및 임무하고 안전점검, 교육, 그 다음에 결과보고하고 사고처리 관련된 내용으로 감리원이 검토, 지시, 감독, 뭐 보고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는 사항들이. 그래서 이 항목을 좀 쓰셔야 되는 내용인데, 솔직히 보시면은 공사를 하셨든지 감리를 하셨든지 이제 PM으로 활동하셨던 분이 보시면은 안전관리 내용은 안전관리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어떤 조직 편성, 뭐 조직도 구성이라든지 뭐 점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별 크게 뭐 중요해서 뭐 좀 다루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 쓰셨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조직도라든지 교육, 채용시, 정기, 그다음에 이런 교육들 관련된 내용들을 좀 넣고, 뭐 시간까지 아시면은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넣었으면은 조금 더 높은 점수 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은 되는 파트라서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푸시기보다는 좀 뒤쪽에 한 6번에서 8번 좀 뒤쪽 부분에서 좀 푸셔서 이제 배치를 좀 해주시면 되고, 좀 자세히 아는 부분 위주로 좀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원에 대한 수행 업무에 대한 범위 10가지를 이제 작성하라고. 뭐 다들 뭐 이제 관련 시행령, 법규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 내용들 많이 찾아보시고 정리하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요 내용들 중에서 법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그 1교시 1번 문제하고 비슷하게 그 감리원의 수행 업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일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이고, 관리법 시행령 23조하고 시행규칙 22조 관련된 내용들이 돼 있고,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법규 내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10개가 딱 정해지지 않고 이 항목 중에 10가지만 쓰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 업무, 감리 업무 내용들은 특이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사 계획에 대한 검토, 전부 다 검토 확인인데, 검토 확인을 해야 되는,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공사 계획, 공정표, 그 다음에 뭐 시공 설계 도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검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는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전력 시설물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자재에 대한 적합성 규격, 스펙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험 성과, 그다음에 재예방, 안전관리 관련된 내용, 설계 변경 내용,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준공 도서, 하도급, 도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 확인, 지시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 보시면은 감리원에 대한 그 업무 범위하고 책임 감리원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모범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요 중에서 10가지를 발췌해서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감리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 봤을 때 10가지 뭐가 딱 정해 있고 뭐 있냐 이렇게 고민을 하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들 쓰셨으면 되고, 자신이 없어서 이번 1교시 문제처럼 문제 선택에 대한 그 10문제를 선택에 대한 그 제약이 있는 회차에서는 이런 문제 선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선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공략을 할지를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시험장에서는 좀 컴플렉스하지만 모범 답안하고 자주 찾아보면은 특이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공략을 하시라는 말씀 드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좀 자세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들은 디테일한 부분은 꼭 그렇게 쓰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등전이 본딩에 대한 시공 완료 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위원회의 전기설비 지침에 대한 이제 검사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조금 선택해서 쓰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등전이 본딩은 KC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3가지로 나눠서 나와 있고, 거기에 카테고리로 해서 감전 보호용, 그 다음에 필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보통신 기능용 부분으로 구분하고, 이게 KC 몇 절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정리가 이렇게 쭉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정리를 한 내용들이 KECG의 내용이고, 그게 보시면 이제 3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3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고, 그 내용들 중에서 보시면은 어떤 검사에 대한 항목 부분입니다. 검사에 대한 항목은 이 3가지를 분류를 하시고, 그 분류에 대한 내용들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겠죠. 재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본딩이니까 본딩 자체가 요 A 지점 부분하고 B 지점에 대한 부분을 등 전위로 만들기 위해서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등 전위에 대한 형성이라든지, 등 전위를 만들었으면 이제 연속성이 형성이 되니까 연속성이 어떤 데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감전 보호용으로 되는지 필요용으로 되는지 기능용으로 되는지 그걸로 3가지 분류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쓰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셔서 이제 조금 자기가 답안을 좀 만드실 수 있는 정도 되셔야지 답안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전보호용 같은 경우는 등전이 본딩 도체 부분이 연결이 될 거고, 요 도체 부분 얘가 적합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감전보호는 1차적으로 내가 답안을 썼다 그러면은 여기는 주 등전이 본딩하고 보조 등전이 본딩하고 그 비접지식 국부적 등전이 본딩하고 요 3가지로 종류가 나눠지니까 그 3가지 종류에 대한 뭐 연결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탄면적에 대한 적합성 이런 내용들은 그 내용이 없는데, 우리 그 등전이 본딩할 때 우리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구리, 알루미늄, 철에 대한 단면적 굵기, 적합성, 굵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시험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한 개만 연결했지만 통합 접지로 연결을 시키면서 통합 접지를 하면서 이제 크게 다 연결을 시키면은 이게 처음 시작부터 이게 끝나는 지점까지 해서 연속성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게 중요하고, 그 연속성에 대한 시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비접지 국부적 등전이 본딩해서 비접지, 엽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등전이 본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비접지 흑부적 등전이 본딩 요 내용들 자체만에 대한 내용들은 기출 문제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시험 검사 측정 요 내용들만 나머지 뒷부분이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해용 등전이 본딩 부분 같은 경우는 필해용 같은 경우는 이 수업 시간에 하실 것처럼 그 외부 필해하고 내부 필해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외부 필해 같은 경우는 수뇌부 인하선선 접지 시스템 부분이고, 내부 필해 부분에 이제 필해용 등전이 본딩을 연결시켜서 구성을 하게 되는 부분. 그때 내용들을 보시면은 안전 이격 거리 S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금속재 설비에 대한 등전 본딩 접촉 위치라든지 설치 이런 부분의 적정성 이런 것들. 다음에 내부 필해 시스템 보시면은 접지하고 본딩, 자기 차폐, 협조된 SPD 이 내용들이 주 설명이었는데, 보시면 SPD에 대한 부착 내용들 그리고 도치 길이 A, B 요거 하면서 전위 상승으로 인해서 보호되는 값이 달라졌던 거죠. 전위 상승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기능용 등전이 본딩 같은 경우는 등전이 본딩 해놨네요. 그래서 등전이 그 기능적인 목적으로 해서 연결을 시키는 등전이 본딩 대상에 대한 상태라든지 전원 계통에 대한 적정성, 금속 인입 설비에 대한 정확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KCG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다음 시험에 내가 다뤄야 되는 이제 범위가 있을 건데, 범위에서 KCG를 넣어야 되냐, 이게 가장 핵심적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버스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KCG 내용들을 다시 공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 KCG가 한 6가지가 돼요. 대한전기협회에서 나온 책자 부분인데 한 6가지 책자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시 공부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버리시면 되고, 다음에 나왔을 때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우리가 그 KC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전보호용 필해용은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용에 대해서 내용 자체는 다루고 있으시고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그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 수업 시간에 하고 이런 내용들의 플러스 알파로 검사 부분만 들어가셔서 이렇게 답안을 공략할 수도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시험 문제를 받아서 저도 이제 많은 시험을 봐서 난해한 게 1번, 2번, 3번을 이렇게 스킵을 하는 회차는 어려워요. 1번부터 내가 아는 문제가 좀 나와줘서 뒷부분에 좀 모르는 문제 나오면은 뒤에 가서 고민하는데, 1번부터 시작해서 뭐 3문제가 이렇게 좀 확신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면은 좀 회차 공략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 뭐 시험 보셨던 전국의 많은 분들 다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4번 문제 보면 또 이제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균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나왔습니다. 균제도에 대한 내용들. 어떤 안전관리를 하시는 분은 그나마 좀 아시고, 타 종목의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균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 쪽 관련하고 동력 쪽은 전기안전기술사의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빠져서 여기서 출제를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에서 1차 합격하시면은 이제 2차 면접도 하시는데, 어떤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면접 때 조명하고 동력을 너무 많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 측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수용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되고 이게
순수하게 그걸 묻는 건지 아니면은 작업장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묻는 거지 요 범위 때문에 뭐 해석에 대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범위에 들어가고 적합하다고 판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민원 넣어도 변경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결국에는 내가 푸냐 안 푸냐, 내가 점수를 어떻게 받냐가 뭐 시험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난해했던 문제고요. 특히 13문제 중에 1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섞이면은 선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좀 나눠질 것 같습니다. 좀 잘 쓰셨던 분은 선택해서 쓰셨을 거고 아닌 부분은 처음 듣는 문제였을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 우리 기사 때 산업안전 기사라든지 뭐 안전 쪽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셨거나 책에 보시면은 균주도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도에 대한 내용하고 광속 그런 내용들. 왜냐하면은 요 현장 작업장에 이런 부분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들을 다루셨는데 시험 문제로는 다루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균제도라고 하면은 이것도 또 반복적으로 이 문제가 나오기는 힘들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보시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된 문제고 균제도 자체는 이제 광원으로부터 우리가 조명기구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광원이라고 하는데 이 광원에서 발산된 빛 우리가 밝게 보이는 빛이 이제 광속이라고 하는데요. 그 광속이 입사될 때 작업면 수평면에 입사되는 광속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양속의 양을 이제 조도라고 얘기하는데 조도가 어떤 면적에 대해서 이제 광속이 입사되는 양을 얘기를 하고 이게 고르지 못하는 정도를 균제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교실처럼 이렇게 균일하게 쭉 밝은 부분을 배치를 해야지만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측정 시 작업 대상물에 대한 높이 부분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책상에 앉아서 계시지만 그 앉아서 높은 높이 자체가 0.85m 정도를 평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0.85m와 복도목 5개 같은 경우 바닥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가 얼마만큼 균일한 정도. 이게 균을 하지 않으면 여기는 되게 밝고 여기는 좀 어둡다고 그러면은 어떤 그 뒤에서 나오는 글레어라는 눈부심이 발생하게 되고 눈부심은 이제 눈에 대한 피로에 대한 부분을 유발하면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균일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넘어지거나 사고 유발을 방지를 할 목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조명에 관련된 내용으로 푸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무실 현장에서 어떤 사고에 대한 유발이라든지 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고 관련된 내용으로 답안을 좀 방향을 쓰셨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조명 등기, 조명 광원이라든지 조명 기구에 대한 부분이 균일하게 배치가 되고 작업면에 광속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안정성이 그에 대한 높이는 이제 책상 작업면에 대한 부분은 0.85m 있는 높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쓰셨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평가 및 범위 부분에서 평가 같은 경우는 균제는 U1, U2로 구분하는데 이번 회차는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회차에 우리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시는데 수업 시간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시험을 보십니다. 집에서 자기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라든지 기출 문제를 많이들 하시는데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서 이제 오시면은 이제 평일날 첨삭을 한 다음에 PDF로 만들어서 이제 파일로 드리고 이제 첨삭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책상 저쪽에 하나 있었는데 꼽아놨었는데 지금 없네요. 내용들을 드리는데 요 모의고사 풀 때 이런 문제 풀지 마세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은 건축전기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알기 때문에 첨삭은 해드릴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푸시지 말고 다른 문제 풀고 오시면은 이제 첨삭 동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균제도 뭐 U1, U2라고 얘기하고 있고, U1 같은 경우는 수평면에서 최소 조도하고 평균 조도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합니다. U2 같은 경우는 최소하고 최대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정을 이 0.7 이상으로 해줘야지만 균등하게 배치가 되고 자갈면에 대한 안전을 보장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4번 문제까지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넘어가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보시면은 트링 현상에서 이제 열화 현상과 할 때 우리가 요 파트가 시험 보기 전주에 다뤘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요 할 때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같은 경우는 피대기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열화 할 때도 말씀드렸고, 수업 시간에 2번 다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게 수업 시간에 시험에 기출 문제로 한 번도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업 내용에 보면은 열화 현상을 하면은 그 수업 시간 전주에 일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몇 년도 몇 회 차이 나오는지를 다 이제 알려드리고, 이건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중요하고 이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나온다고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기본 서에는 있는 내용입니다. 있는 내용이라서 좀 보셔서, 수업 하셨던 분들은 푸셨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네, 말씀드린 것, 주로 자주 말씀드린 거지만, 처음 출제는 초출 문제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하고 비율적으로 보면은 내가 동일하게 한 80%를 내용들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나오는 문제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8점대가 나오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동일한 게 6점대 점수대 나옵니다. 같이 점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얘네들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던, 이거는 되게 이번 회차는 되게 좀 집중해서 쓰시고 공략을 하셨어야 되는, 기출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공략을 하셔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많은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3가지입니다. 적정한 수식 부분하고, 적정한 그림하고, 그리고 표로 비교를 하는 내용이죠. 이게 들어가면은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좋습니다. 트래킹 현상 보면은 전원체 표면에 발생되는 미소 불꽃에 의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고, 요 글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는 현상이고, 전체 표면에 대한 경련 변화, 습기, 수분, 먼지, 기타 오염 물질이 부착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탄화 도전로에 인해서 절연이 파괴되는 현상을 트래킹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에 대한 방지 대책 부분 2가지 부분, 원인 대책 불어서 원인하고 대책 부분으로 구분해서 답안을 쓰셔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방지 대책 같은 경우는 세정, 그다음에 과절연. 그래서 세정하면은 이 부분에 탄화 도전로가 형성돼서 먼지 부분, 습기 이런 부분들이 와서 좀 이 탄화 도전로가 형성이 되지 않게 세정을 해서 얘를 뿌려줘서 없애주는 거죠. 세정을 한다든지, 과절연해서 이게 짧으면은 먼지 습기가 와서 형성이 되기 쉬운데, 얘가 길면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절연해서 애자수를 증가를 한다든지, 실리콘 도포, 그다음에 어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GIS나 CGIS,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접속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트리하고 트래킹 비교 부분이고, 트래킹, 이게 뭐 수업 시간에 다뤘던 사항이죠. 그래서 이미지 좀 그려서 넣어서 좀 하시면은 좋고요. 다음에 정의 부분 내려가. 정의 부분 탄화 도전로에 의한 절연 파괴 현상, 그리고 이거는 트리 진행, 전기 트리와 숲 트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트리에 대한 진행으로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쭉 나뭇가지 해서 연결이 되다 보면은 절연이 파괴가
되는 현상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발생하고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세정을 통해서 하고 전기 집중에 대한 부분을 방지해서 저는 열화 사용 및 보관 중에 전기 설비에 대한 기능 부분이 저하되는 저전체에 대한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열화 현상인데 열화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전기의 집중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배치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략을 해주시면은 좋고 수식 부분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역기전력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죠.